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 상승률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원 대비 12.7% 상승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이 오늘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외환은행은 다음 주부터 4주간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본 이자에 부가적으로 붙었던 취급수수료가 도입 8년 만에 완전 폐지됐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크게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21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내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이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들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00선까지 오른 뒤에 이 차익 실현 매물에 옵션 만기일 물량까지 겹치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4일 만에 조정을 받았고요. 0.2% 정도 내리면서 2089로 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조정을 받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5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다가 미국 환부에 또 강세를 보였고요. 0.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수출주들이 이 엔화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0.7% 올랐고요. 중국 증시 역시 상승 장속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부동산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인텔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점차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조정이 있었어요. 장중에는 210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초반에 선물 쪽에서 이 매도 그 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어제 장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예, 전일시장 일단 전일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포르투갈 국채도 성공적으로 입찰 마무리되면서 유럽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같은 경우는 5% 이상이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 역시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 역시 오전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 한때 대규모 선물 매도 물량에 일시 약세로 접어들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에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지수는 재차 반등에 성공했고 이후에는 상승폭을 늘려가며 한때 2100선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일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장중에 나온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습적인 기준금리 인상 0.25% 인상으로 인해서 지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후에는 기관의 순매도 전환과 프로그램 매물의 증가로 인해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감 전까지 다시 강보합으로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동시호가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전일보다 5.47포인트 하락한 2089.48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연말 배당을 노리고 유입된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차익 거래에서 일단 7,739억 매도와 비차익 거래에서 4,775억씩 매물이 나와서 총 1조 2,514억 규모의 대규모 매물이만 나왔습니다. 업종 분류는 일단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업종이 일단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은행업종으로 보면 대표주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이 강세를 보였고 보험업종에는 중소형주인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흥국화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에 역시 1등 기업인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이 유일하게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 초반 강세였던 전기전자 업종은 약세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 음식용 등도 1%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의 변수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큰 재료들을 또 무사히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매물이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어제는 옵션 만기일과 금리 인상이라는 일단 높은 파도를 전일 시장에서 무난히 넘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럽과 관련된 국가 재정 리스크 역시 일단은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후에 유럽연합과 영국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오늘 장 역시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강한 장세가 연출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저께 또 주목하셔야 될 게 일단은 금액은 작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300억 규모의 매수를 했다는 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외국인들은 꾸준히 확인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의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외국인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배당성 자금 대부분이 청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 쪽에서 그만큼 매물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기관 쪽에서 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조금씩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따라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 전략은 수급에서 이제 핵심적이죠. 외국인의 매매를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시장에 접근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투자자문회사에서 매수하는 주식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일단 유가와 국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정유, 유화 주식에 일단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에 대한 좀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역시 업종 대표적인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유주를 비롯해서 유화주도 한번 살펴보고 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직도 코스피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지금 위기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부류는 일단 개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 외국인과 기관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대형주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고점 대비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는 3월달까지는 무난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단지 이제 1월 호가라든지 1월 호가라든지 아니면 1월, 2월에 중소형주가 강했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도 1, 2등을 하는 주식들을 선별해서 고르셔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종목을 또 추천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볼까요? 예, 한솔케미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IT 소재 기업으로 일단 진화하면서 성장을 하는 주식인데요. 제가 지금 투자 포인트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익 성장 모멘텀은 가사나 수소로부터 매출 증가로 시작을 한다고 적었는데요. 이게 원래용인 경우에 55,000톤에서 85,000톤으로 늘어났고 반도체 세정용인 경우엔 19,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 반도체 세정용 가산화수소인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50% 육박을 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질 듯 하고요. 두 번째는 라텍스 부분의 수급상이 우호적이라는 거죠. 경쟁업체들이 이제 캐파 축소 과정에서 동사의 캐파 유저인 한솔재지 그리고 아트원 재지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증대에 대비해서 라텍스 캐파를 기존의 6만 톤에서 8만 톤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게 밸류에이션 재평가 필요 시점입니다. 2011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퍼가 6.7배로 최근 5개년 대 최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IT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70%를 상회하는 높은 반도체 세정용 및 LCD 식광용 시장 점유율이 매력적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부가 기준으로 270억 원을 상회하는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항우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주식이 지금 신고점, 52주 신고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좀 더 여기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기관을 비롯해서 일단은 기관에서 많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보통 기관에서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늘릴 경우에는 새로운 추세들을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비롯한 모든 지표에 있어서는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네. 기관 쪽에서 많이 수급상으로 좀 보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2만 원대를 향해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솔 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공식적으로 전문가 방송을 출범합니다. plus.cntv.co.kr에 관련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포트폴리오 상담뿐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또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나오시면 항상 스튜디오가 환해지죠.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은 금요일이어야 되는데 오늘장 어떨까요? 글쎄요, 오늘 장은 어제에 이어서 글쎄요, 지금 항상 그 전략 후강 장세가 계속 네네.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동시호가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전일 미국 증시가 글쎄 플러스로 끝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금요일 증시 만약에 전략 후강으로 오늘도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밀릴 때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요즘 근래 장이 네. 계속 그 초반에 밀릴 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초반에 밀릴 때 코스닥 종목들 잡아놓고 장 후반에 매매하는 그런 데이 트레이딩도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 장에서는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네. 전략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삼성 SDI,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AP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먼저 삼성 SDI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사실 네. 뭐 삼성 SDI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동안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면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추세가 이탈된 모습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손절가가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그 16만 5천 원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2번 다졌던 그 가격대인데요. 만약 이 가격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네. 손절가는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그 추세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SDI는 홀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유로 가격이 큰 변동은 없었고요. 네네. 그 가격 머물고 있는데 계속 쉬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네. 지난주 영업일로 한 4, 5일 정도 쉬어가지고 제자리에 있는데, 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뭐 매도 주체가 잡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좀 강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현재는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뭐 특별히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나타나진 않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하기로 했던 그 금액, 그 자금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덕산 하이메탈한테는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잡고 가자 생각이 들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26,700원 제시해드린 것을 보면서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괜찮나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이 덕산 하이메탈이
좀 중장기적으로 네네. 그리고 좀 그 향후에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2주일 단위가 아니라요. 네. 지금 올 한 해를 보고 투자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런 네. 코스닥 종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길게 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도 사실상 매수 가격대에 접근해 있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살펴봐야 되겠죠. AP 시스템. 네, 어제였나요? 좀 초반에 밀리는 모습도 좀 나오기도 했어요. 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었죠. 전 고점 계속 네네. 부딪히고 있는 그 9,000원 초반대입니다. 9,000원 초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현재 뭐 역시 뭐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그 전주에는 강했다가 네네. 그 며칠 사이에 조금 약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AP 시스템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9,000원대만 뚫어준다고 하면은요. 글쎄요. 그 주가가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고점 9,000원대만 뚫는다고 하면은 목표가 10,000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홀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역시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해야 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이 김민규 차장과 이야기를 할 때는 코스피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뭐 코스피, 코스닥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 올 한 해에 중소형주 장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코스피 대형주하고요. 네. 지금 좀 우량한 지금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그 갭이 좀 벌어져 있는 건 사실이기 네. 때문에 지금 우선 객관적인 지표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장성보다는요, 네. 현재 얼마나 좀 저평가되는지 이런 것들 네. 보면서 주식을 네. 좀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코스닥 쪽에 관심을 좀 두고 포트폴리오 상에 편입을 해두고요. 네. 코스피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못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중장기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자.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보고요.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오늘의 뉴스는요, 어제 가장 큰 그 이슈가 됐었던 그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어제 기준금리 인상이 0.25% 인상이 됐었는데, 네. 가장 수혜가 됐었던 것은 역시 은행주였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그 주가도 그만큼 뭐 화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은행주의 금리 인상 호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국민연금의 은행주에 대한 지분 제한 확대를 그 지분 제한을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준이요. 그래서 네네. 국민연금이 앞으로 최대 10%까지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그 국민연금의 성격을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최종 판단을 하면서 국민연금은 이제 그 은행 지분 9%까지 그리고 4% 이상을 취득하려면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금융자본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0%까지 승인 없이 네네. 자본을 가질 수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 그 은행주에는 아무래도 좀 국민연금의 매수가 몰릴 수 있지 않나 이런 호재가 금리 인상과 역시 뭐 더불어서 두 가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관련주로는 역시 뭐 대형 은행주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그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 전북은행 이렇게 관련주가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좀 큰 대형 지주사입니다. 신한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이죠? 우선은 신한지주 신한지주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한지주 우선 역시 그 세 가지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0.25% 인상이 가장 큰 이유가 되면서 이자 마진이 회복되고 그리고 작년에 쌓았던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2011년에는 이런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자 마진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많이 쌓아놓았던 충당금들이 네네. 2011년에는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호재는 역시 그 전에 나왔던 뉴스죠. FRB의 양적 완화와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3분기 영업이익이요. 2,720억으로
그리고 누적이익은 9,400억 나와 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3분기 때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이런 영업이익 그리고 회사의 그 누적이익으로 보더라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급적으로도요. 지금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특히 많이 샀어요. 어제 뭐 금리 인상에 좋은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그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수급상으로도 5만 원대였었죠. 5만 원대가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사실 저항선이었습니다. 네. 5만 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 5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요. 그 5만 원 선은 이제 강한 지지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 주식, 신한지주를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좀 안정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목표가는 현재 단기적으로는요, 좀 6만 원을 제시를 제가 해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그 코스피 지수가 2,000원을 갱신을 하면서 사실상 그 최고점, 그 정고점을 모두 넘어선 2007년도, 2008년도 정고점을 모두 넘어선 상황인데 사실 은행주들은 아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은행주도 2011년도에서는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2007년도에 고점이었던 64,800원을 충분히 넘어서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우선 6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매입가는 52,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선에서는 매입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지지선이었던 5만 원대를 만약 깨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 매도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5만 원, 매수가는 52,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6만 원 선 단기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한해 이 정고점 수준인 64,000원 선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신한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대형은행이기 때문에 대형은행주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역시 FRB 유동성 양적 완화,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은행은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4,640억 그리고 누적이익이 1조 3,300억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수치는 전기 대비해서 20%가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PER을 따진다고 하면은요, 현재로서는 7.6배 수준이 되면서 대형 은행주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은행으로 분류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현재 역시 타 은행주와 비슷하게 외국인들이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수급적으로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현재로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할 수 있는 그게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은행주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도 분명히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에서 플러스 10%입니다. 2만 원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매입가는요, 18,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를 2만 원 선, 이 종목 역시 책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14,000원 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로 18,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권으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기업은행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살펴봐야 되겠죠? 한 종목 더는 하나금융 주제입니다. 요즘에 네. 각종 이슈들이 많이 섞여 있는 하나금융 주제인데요. 우선은 외환은행 인수도 역시 하나은행한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외환은행 인수권, M&A 건을 떠나서라도 현재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대형 은행주이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호재들을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능합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국민연금, FRB 양적 완화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분기 영업이익이 3,200억, 누적으로는 9,800억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였고요. 그리고 PER 따진다고 하면은 9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PER이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요. 최근에 기관은 좀 매도하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를 꾸준하게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폭발적으로 뭐 거래량 실리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지만은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차트 역시 정별 차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역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은행주로 저는 좀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격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금융지주 제 목표 가격은요, 네. 단기적으로 좀 5만 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매입가는 46,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요, 45,500원 선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45,500원 선, 5만원 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고요. 일단은 정별 상태로 차트가 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세 종목을 살펴봤죠. 신한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종목들인데 그래도 그 강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느 쪽에다 더 후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요, 네. 신한지주에 먼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순서대로, 네네. 신한지주가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면 최근에 있었던 이제 복잡한 CEO 리스크나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은행주 중에서는요, 현재로서는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은행주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저는 신한지주를 가장 우선 최우선주로 네. 좀 선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수급 면에서도요. 현재로서는 신한지주가 가장 우세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타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기 네네.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신한지주를 접근해 보셔서 역사적 고가였죠. 64,800원까지 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은 1차적 단기 목표가는 6만 원 선을 저는 정해드리고 싶네요. 네. 금융주,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그래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한 1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어제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까지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고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죠. 현대차 역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는 조정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썩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보합권이고요. 현대모비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정함 대리와 함께 만나봤었던 신한지주와 KB금융, 네, 강세네요.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 1.7%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다른 종목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SK에너지 약세네요. LG 0.4%,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0.9%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2.9%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저희가 살펴봤었죠. 1.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 좋습니다.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SFA가 다시 한번 달리고 있죠. 1.6% 오르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GS홈쇼핑도 2%대 상승 출발 예상돼 있습니다. 성균광전투자 1%대, 멜파스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는데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곧 장이 시작됩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도 강세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쪽으로는 이 강한 상승세가 동반이 됐었는데요. 과연 출발 상황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0.5% 반등하고 있고요. 포스코의 실적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미약한 면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국민은행과 상호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재료들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의 영업이 60.3% 늘었다고 하고 대한통운을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금 배당 소식도 발표를 했죠. 7,500원 주당 현금 배당을 한다는 소식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대 낙폭 현재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0.4%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9% 오르고 있습니다. 53,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서정함 대리께서는 64,000원까지도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단기로 6만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죠. KB금융 0.6%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0.6% 반대로 내리고 있고요. 삼성생명 강세네요. 1.4% 상승 중입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SK에너지 약세인데요. 특히 SK에너지의 약세가 눈에 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 과연 적정한지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정유주들이 그에 따라서 반응을 어제 좀 했었죠. 오늘도 그 여파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만원 선이 깨졌다 다시 회복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우리금융 강세고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살펴볼까요? 삼성화재 비롯해서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금융주들이 강세입니다. 특히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저희가 살펴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살펴봤었던 세 종목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1%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꾸준히 계속해서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6% 넘게 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보다는 약간 미약하죠. 0.4%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 반전했고요. 0.1%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2086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2% 오르고 있고요. 535 현재 수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4%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2% 내리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강세죠. 2.1% 급등하면서 20만원 선 다시 회복했고요. OCI 머티리얼즈 0.2%, SFA 0.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스 역시 0.4%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GS홈쇼핑, SK컴즈 강세입니다. 성우하이텍 0.8% 오르고 있고요. 차바이오엔이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죠. 동시호가 때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점상 분위기가 감지가 되기는 했는데 출발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광이 0.3%, 성용광전투자 0.2%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가 많이 오르고 있죠. 1.9%, 덕산하이메탈까지 오르면서 LED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코 또 부진하네요. 2.2% 급락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3.3%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세미캠과 파트론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535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20전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1114원 20전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 살펴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오르고 있던 종목들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출발로만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옵션 만기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소화되었고요.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초반 장중 변동성이 일단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실적 전망이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하회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대표주들
실적 발표가 다소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 출회로 나타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그 매도 압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은 상당히 좀 제한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역시 당초 동결 전망에서 벗어나서 다소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낮다라는 점에서 경기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원화의 강세 압력이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환차에 관련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그동안 상승세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여행주와 항공주를 중심으로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초반에 뭐 조정이 있을 때 가담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제 지수 충격 물량 부담은 상당히 좀 잘 소화해낸 부분들이 있었고요.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장중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5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어제 미국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이 예상보다 호전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의 그런 4분기 주당 예상이익은 약 53센트였는데요. 59센트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1분기 매출 전망도 상당히 상향 조정되면서 IT 섹터 전반에 대한 업황 반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살려놓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IT 종목 중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역시 이제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 쪽으로 약 외국인들이 680만 주에 달하는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어제 기술적으로도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텔의 그런 실적 호전과 맞물려서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등 국내 2등 IT 섹터로의 그런 매기 확산 가능성도 동시에 점검해야 될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 5원 20전 내렸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고, 장중에 환율이 약간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도 나왔어요. 향후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일은 위험자산 선호 속에서 1,109원에 갭다운 출발한 환율은 시가를 저가로 하여서 결제에 의한 지지에 1,110원 초반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금통위 금리 인상으로 1,110원으로 좀 하락하기도 하였지만은 결제와 개입 경계 또 유로화의 상승폭 축소 또 쇼커버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전일 대비 5.2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밤사이 22 트리셰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1원에 하락 출발하여서 현재는 1,112원으로 좀 몸을 좀 높였습니다. 전일 금통위에서 이례적으로 1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정도는 경기와 물가 상승 정도를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적어도 50bp 추가 인상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었던 만큼 전일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지만은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원화의 향후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의 랠리 지속 여부와 또 미 달러의 방향성 등 달러원에 미치는 변수들이 다양한 만큼 영향은 좀 제한적일 듯 보입니다.
물가 부담 속에서 당국의 스탠스는 지난 연말 그 환율이 1,100원 부근까지 하락했을 때보다는 확연히 방어 의지는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인플레 압력을 저평가된 원화 탓으로 돌리는 분석도 있어서 있지만은 그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모으고 있는 만큼 당국의 환시 방어 의지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가파른 원화 강세를 용인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밤사이 유로화 급등으로 환율은 하락 압력이 예상되지만 유로원의 그 쇼커버와 레벨 부담, 개입 경계 등으로 1,110원 부근에서는 하락 속도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인플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채권 시장에서는 더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1월 금통위에서는 예상의 금리 인상으로 국채선물, 사물물이 월물 교체 후 최저 수준인 102.6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등 장중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격 선반영과 또 베이비 스텝식의 완만한 인상 기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후반에는 약세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미 국채금리가 반락하였지만은 장 마감 후 발표된 인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채권 시장은 일단은 약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 차단을 위해서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화 당국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동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의 견조한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커진 반면에 소비자 물가가 중기 물가 목표 범위의 상당 수준으로 급등을 하였고 또 주택 등의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플레 기대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가 우려를 보였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비슷한 기여도로 압박을 하고 있고 경기 회복과 관련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베이비 스텝식의 완만한 인상과 함께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대응을 시사를 하였습니다. 하느니 경기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둠에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는 적정금리 수준인 3.5% 선까지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중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됨을 고려하면은 1, 2분기에 각 25bp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대내외 경기 여건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 또 25bp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금일 채권 시장은 일단은 약세로 개장을 하였지만은 하반월 국고채 수급 부담 경감에 따라서 소폭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시장금리의 급등으로 장기채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증대가 되었고 장기 투자 기관도 좀 수요가 확인되고 있어서 하반월 국고채 장기물 입찰에 대한 무난한 소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소식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용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비롯해서 현재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요. 네네. 약 한 8천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매물들을 잘 소화를 해가지고서 좀 안심을 하고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수급상으로다가는 그 어제 개인들이 한 6천억 원 정도의 대규모 매수를 일으켰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2100선에서 좀 못 찾고 샀기 때문에 주가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요새 시장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자문형 랩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투자 자문사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수량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거로다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전과 같이 뭐 이제 개인이 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그 급등락을 하는 뭐 빠지고 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뭐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배당 차익 때문에 들어왔었던 어떤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그 무난히 소화가 됐다라는 거로다가 어제를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의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그 옵션 만기라는 큰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제 그 실적 전망치 어닝 시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 어닝 시즌에 맞춰 가지고서 그 각 업종별로다가 좀 대책을 세우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닝 시즌에 그 들어가게 되는 업종들을 뭐 크게 두 가지로다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의 주도 업종이었었던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다가 상향됐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실적 전망치들이 훼손이 되지 않고 2011년도 상반기에 여전히 좋을 것이다. 얼마나 좋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닝 시즌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전망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그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다가 이제 IT나 은행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이제 IT나 은행 같은 업종들이 그 1분기에 과연 턴어라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다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들은 이제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그런 일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IT 은행으로 대변이 되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업종으로다가 그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성 자금이 좀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이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가가지고서 나오는 그런 그 차익 거래 매물들 같은 것들을 그 잘 소화를 하고 새로운 자금들이 신규 자금들이 잘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실적 전망치가 좋았었던 기존 주도 업종보다는 IT라든지 은행 쪽으로다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민연금을 이제 그 금융자본으로 다 해석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 네네. 그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그 잠재적인 매물들을 연기금에서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수급상의 그 좋은 여건들을 마련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수혜도 금융주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모멘텀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발로다가 이제 IT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반도체 업체인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1월달 들어서 상당폭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의 여파로다가 국내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IT나 은행 쪽에 그 내려가는 그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다가 좀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자 한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가 다음 주가 되면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뭐 오늘이 나을까요? 아니면 다음 주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예전하고 좀 많이 틀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요. 네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송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증시 격언도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요새는 지금 어느 정도 그 간접 투자 상품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뉴스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와서 이제 어떤 팩트가 그 공표가 된 다음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 전에 어떤 뭐 미리 예단을 하시고서 그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그 종목이나 업종이 그 향후 전망들을 따져보고서 그때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적 전망 상향 종목이나 아니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발표 전에 좀 주가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흔들림을 이용해 가지고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발표 전에도 이제 사실 수가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다가는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그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트 증권의 온라인 PB센터 이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17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plus.cntv.co.kr에서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투자 기법까지도 설명을 잘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뵐 텐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 해우소가 준비 중인데요.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번 그리고 2619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서는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자 남기실 때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이런 정보들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